안녕. 오늘은 이제 3일차, 교환학생 3일차. 오늘은 이제 토요일인데, 그래서 주말이어서 OT 일정 같은 게 없어요. 딱히 필수 일정이 없어서 자유시간이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저는 친구들이랑 은행 계좌를 개설하러 가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가볼 예정이에요. 여기서 버스를 타고 한 10분 정도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첫 버스 이용기라서 또 기대가 되네요. 이따 봅시다. 클래스 무조건이다. 여기서 잠깐! 안녕하세요. 제가 그때 은행에 간 영상만 찍고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따로 안 찍어서 지금 날짜가 9월 9일인데 지금 따로 방에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하실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은행 계좌를 만들기 전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첫 번째로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무슨 말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 이때는 일단 참고로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은행에 가서 계좌를 열었기 때문에 제 모든 경험은 그 기준을 토대로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은행의 영업점을 찾아요. 영업점이나 아무튼 파이낸셜 센터라고 찾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몇 군데 나올 텐데 한 지점에 찾아가서 사실 우리나라 은행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번호표는 없었어요. 번호표는 없었고 일단 사람들이 별로 없는 때 가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제 주말 11시쯤에 갔더니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 직원도 적긴 한데 그래도 앞에 사람들을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일단 그래서 처음 줄을 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접수원한테 가서 Hi, I would like to open an account 이렇게 말을 트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자, 한 번 더. Repeat after me. Hi, I would like to open an account or open new account or I would like to make a new debit card.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미국에서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체크카드를 데빗 카드라고 불러요. 데빗 카드 or credit card 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종류가 두 가지씩 있었어요. 다른 은행도 아마 그러겠죠? 다른 은행도 그럴 수 있을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비트 카드, 크레딧 카드 있고 또 어카운트 종류 중에서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카드부터 말씀드리면 데비트 카드는 체크카드고요. 체크카드는 말 그대로 이제 계좌에 일정 금액이 먼저 있고 저희가 그 금액을 쓰는 거고요. 크레딧 카드는 신용카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통지서가 날라오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가질 수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제 친구들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계좌가 하나여도 그에 해당하는 카드를 2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데빗 카드 하나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카운트 종류 2가지는 체킹 어카운트는 그냥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자유 입출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이빙 어카운트는 약간 적금이랑 비슷한 형태처럼 이자가 약간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축 통장 느낌? 근데 저는 이제 4개월만 있을 거니까 딱히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것도 그냥 체킹 어카운트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빗 카드, 체킹 어카운트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아마 상담하시는 분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어떤 카드 만드니? 뭐 어떤 계좌 할 거니? 이렇게 옵션을 다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렇게 첫 번째로 그 접수원 분한테 가서 I'd like to make an account 이렇게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방으로 가게 돼요. 그 방에서 이제 실제로 뭔가 좀 더 높으신 분일까? 아무튼 좀 더 상담가 느낌 분이랑 이제 제대로 계좌를 개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제 경험상 별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고 그냥 그분이 물어보시는 거에 따라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뭐 주소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주소도 물어봐요. 그래서 한국에 살고 있는 자신의 주소를 외우고 계시는 게 아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은행이래. 주소랑 우편번호. 우편번호. 이거 외워두시고,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은 여권은 꼭 필요하고요. 여권은 저희한테는 신분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 그 외에도 혹시 필요할까봐 비자랑 이제 뭐 서비스 피 영수증이나 학생증도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소정의 돈, 현금. 왜냐면 거기 이제 처음 입금할 금액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네, 바로 쓸 수 있도록.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서 가져갔던 것 같은데 실제로 필요했던 거는 현금이랑 여권이었던 것 같아요. 비자랑 뭐 그런 다른 서류들은 괜찮다, 이거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조작된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챙겨가 보시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챙겨가 보시고, 네, 진짜 그쪽이 물어보는 대로 이렇게 막 서류 드리고 하면은 다 알아서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선택했던 이유는 사실 저희 학교에 바로 직결된 은행이 있기도 했어요. 그거는 카드도 막 MSU 디자인 돼 있어서 되게 탐났거든요. 그리고 학교 내에 그 ATM 기계도 많고 그래서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전국적으로 미국 전역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ATM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기로 했고, 참고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5살 이하로는 계좌 개설 비용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꿀팁이죠. 왜냐면 미국에서는 계좌를 여는데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여는데도 들고 유지 비용도 들고. 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선택했던 거고요. 제가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이랑 다르게 그 카드에 빌링 어드레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좌를 개설할 때 이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쓰라고 하세요. 알려달라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그 거주지 말고요. 제가 머물고 있는 이런 기숙사의 주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접수할 때부터 주소를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보통 교환학생 분들은 오기 전에 뭐 정보 같은 거 처리할 때 비상 연락처 이런 거 해서 막 주소 쓰는 란이 되게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런 주소가 뭐니 물어보는 기회가 있는데 그때는 기숙사가 나오기 전이니까 여기 교환학교 국제처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있어요. 국제 학생들을 위한 그런 센터 주소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딱 접수원이 주소 물어보셨을 때 이러다가 기숙사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제학생센터 그 주소로 입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후회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바로 빌링 어드레스로 직결됐는데 앞으로 크레딧 카드를 인터넷 뱅킹이나 그런 걸 사용할 때마다 빌링 어드레스를 써야 돼요. 그럼 거기다가 매번 국제처 주소를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실제 카드를 저희가 바로 받지 않아요. 처음에 템포러리 카드 너무 발음이 그랬나? 처음에 템포러리 카드라고 먼저 이제 디지털화 된 식으로 핸드폰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 그 카드가 오기까지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가 걸려요. 느리죠. 한국과는 다르게 느리게 오는데 그 주소로 옵니다. 그 빌링 어드레스로 와요. 그래서 제 카드는 국제처 사무실로 가는 거예요.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기숙사 주소로 해서 그 기숙사 우편함에 다 알아서 잘 도착했더라고요. 자기 방에 해당하는 우편함에. 근데 저는 매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됐어요. 전혀 학생의 은행 카드가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무실에 가서 맨날 넉넉하고 I'm sorry, but is there anything from Bank of America? 이렇게 항상 물어봤어야 됐거든요. 근데 없다고. 이게 나중에 또 문제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카드를 못 받았어요. 카드를 끝내 못 찾았어. 나중에 또 은행에 전화를 해가지고 카드가 저한테 안 왔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주소를 바꿨어요. 이 주소로 보내달라 해서 제 방 주소를 바꿨고요. 여러분들은 꼭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번거로워요. 자기 집 진짜 실제 거주지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막 인터넷에서 뭐 시킬 때도 그 카드 주소랑 배송지 주소랑 또 다르게 써야 되고 진짜 힘드니까 여러분들은 꼭 살고 있는 주소를 알아가서 착착착, 우편번호 절대 잊지 마시고요. 착착착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일시 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실제 피지컬 카드가 오기 전에 핸드폰에 제 카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핸드폰이 갤럭시이신 분들은 삼성페이라고 해서 뭔가 익숙하실 수도 있겠지만 애플 사용하시는 분들, 아이폰 유저분들은 애플페이가 있는지 모르셨겠죠? 근데 애플페이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그분들이 알려주시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어플을 깔고 그렇게 막 이제 본인 그 정보 들어가면 애플 월렛에 추가하기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누르면 완전 편하게 애플 월렛은 아시죠? 원래 진짜 저도 하나도 안 쓰던 기능인데 거기에 그러면 제 카드가 쏙 들어옵니다. 디지털화된 카드가. 그래서 실제 카드가 오기 전에 이거를 쓸 수 있어요. 삼성페이랑 똑같이. 그래서 애플페이를 쓰기 전에는 알아두셔야 될 게 기존 핸드폰이 한국 계정으로 돼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계정인 아이클라우드 계정이나 아니면은 핸드폰 설정 그거를 바꿔야 애플페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플페이를 사용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거는 핸드폰 설정. 언어 말고 지역이 있어요. 지역을 US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면은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들어가서 거기에 또 이제 그 나의 국가 바꾸는 그런 메뉴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또 US로 바꾸면은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애플페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왜 한국에는 없는지. 아무튼 지문 툭툭 하면은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일시카드는 보통 내가 만약에 8월 말에 개설을 했어.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일시카드이기 때문에 카드 유효기간이 2019년 9월까지예요. 예를 들자면. 네, 그래서 내가 계속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나한테 액추얼 카드가 도착을 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플에 들어가면 액티베이트 뭐였더라? 액티베이트
Activate Card인가?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르면은 이제 새롭게 전환되는 거예요. 이제 그 새로운 카드는 뭐 유효기간이 2023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었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 보시죠. 휴. Fighting.